100세까지 산다는 것. 내 마음 내가 다 모른다. 무슨 나온다. 여기 있는 심리에 어떤 일을 알아? 그럼 우리 어차피 엄마. 야, 지기나 살이나.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치매와 통증으로 고통받는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 오래 있어야 되나 내가 여기. 그게 솔직하게 나 듣고 싶다. 마음이 내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래 보고 저래 보고만 생각을 다 하고 있거든.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를 걱정하는 시대. 아프지 않고 당당하게 나이 들 권리. 아름답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새로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단했던 부산의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 광복로입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는 특별한 밴드가 있는데요. 희끗한 머리가 한눈에도 연세께나 지긋한 어르신들입니다. 60대는 명함도 못 내민다는 14인조 노신사 밴드입니다. 자변 나가지고 공군군화 때 입대해가지고 군화 때 창설자 3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곽규석의 후라이보이라는 그 네임이 제가 창설한 후라이보이 밴드의 밴드 이름입니다. 그게. 아, 그때 후라이보이 시절이 나왔구나. 어머머머. 그 시절 후라이보이의 인기가 참 대단했었죠. 공군 군악대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라니 연주 경력 75년 차의 90세 젊은 오빠. 웬만한 청년들도 숨이 차서 못 본다는 색소폰과 트럼펫을 지친 그색 하나 없이 거뜬히 소화해냅니다. 건강의 비결은요, 다리 쪽 올리는 운동. 이걸 한 3,000번 내지 한 5,000번 합니다, 하루에. 그러면은 다리가, 사람은 이때 하체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많이 합니다. 연주 색소폰을 보시는 김경호 선생님은 연세가 올해 90세이십니다. 예. 세월의 녹익은 멜로디가 늦가을 정취와 어우러져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거리 공연으로 모은 기부금은요,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에 쓰인다죠. 음악을 즐기고 봉사하며 오늘 또 하루 젊은 시절보다 눈부신 노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다가 지금 이렇게 빠져서 뒤처져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오히려 이분들이 더 젊으세요. 나이가 우리 뒤에 후배더라도 그분들이 더 늙으신 것 같아. 좋아하는 음악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또 그분들이 호응해 주는 것들을 받으면서 건강을 더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아우나 밴드 하시는 거 보니까 놀라워. 이거 뭐 지금 90세라고 그러는 나보다 더 젊으신 것 같아. 내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빠르고 조금 걷는 것도 다른 분보다 조금 낫고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글쎄 습관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그냥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면은 스트레칭 정도
다리 이렇게 올리는 거 뭐 7번씩이에요. 한 다리. 누운 채로 벽에 이렇게 치우고 맨바닥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야, 몸을. 아유, 또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엎드려서 또 고양이 등 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꼭 하는 거. 아유, 그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여기 있네. 저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한 대로 이렇게 고양이 등으로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거를 이제 몇십 번 하고 또 이거 왔다 갔다 이거 20번. 앞으로 가는 거 확 하는 거 이거 20번 별걸 다 보여주네. 올케도 치매가 와서 고생하다가 갔고 오빠도 84살에 가셨는데 그냥 건강 상태로 봐서는 안 가실 것 같았는데 그렇게 그 혼자 고립되고 자꾸 이러면서 안으로만 기어들고 그야말로 운동 부족, 뭐 사람하고의 대화 부족, 모든 게 그 빨리 가는 지름길로 끌어가지 않았나 많이 봐요. 뭐 그런 분들. 치매에 걸린 아내를 10년 넘게 간병해온 80대 남편이 아내를 치매를 앓던 살해했습니다. 80대 아버지를 모시던 50대가 숨진 채 발견.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슴 먹먹한 일이 목포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이 누구에게나 그렇듯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하죠. 평균 수명 82.7세.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700만 명. 100세가 넘는 어르신도 국내에만 무려 18,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늘어난 수명의 대부분을 병실에서 보낸다는 데 있습니다. 유병장수 시대, 투병기간만 평균 6년, 65세 어르신 2명 중 1명이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평균 17년을 질병으로 고통받죠. 엄청난 비용을 의료비로 쏟아붓습니다. 그렇다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100세를 맞을 수는 없을까요? 전 세계 의료계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치매는 발병만 하면 되돌릴 수 없고 암은 치료해도 재발하기 때문인데요. 기껏 완치 판정을 받은 암 환자 대부분도요. 정작 생활습관병으로 사망합니다. 더 이상 병 걸린 후에 치료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암에 대한 치료율이 개선이 됨에 따라서 암 생존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관심이 옛날에는 어떤 생존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 생존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이 좋아지고 또 그런 걸로 해서 다른 만성질환이라든지 2차 암에 대해서 노출을 하는 거를 조기 진단하거나 예방하거나 하는 것 쪽으로 이제 관심이 바뀐 거죠. 우리보다 10년 먼저 이 문제를 고민해온 나라가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인데요. 심각한 고령화로 노인성 질환이 급증하고 각종 사회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좀처럼 젊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죠. 저출산까지 겹쳐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납니다. 실제로 일본의 노인 인구 비율은 28.4%, 세계 최고입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얘긴데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치매입니다. なった人を守るための社会保障を充実させるということはもちろん必要ですし、その上でできるだけそういった問題を起こさないように予防対策を広くの方々にやっていただく、こういったシステムをきちんと作っていく必要があるというのが今の日本の状況です。 고민하던 일본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을 따라 들어서니 대규모 건강검진이 한창입니다. 今日は同意していただいた上でご参加いただきますが、後で同意を取り消すこともできます。 지난 2011년부터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일명 뇌와 몸 건강 체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이 목적입니다. この脳と体の健康チェックは、高齢者の方で、認知機能だったり、体力機能、主に機能の低下に着目した、高齢者の機能検診になります。でまずですね、知多市の60歳以上の方が、約2万人以上いらっしゃいますが、その方に、この脳と体の健康チェックの案内を全員にお送りします。 혈압이나 혈당 같은 일반적인 검사 항목 외에 고령자를 위한 인지검사가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일본 정부가 집계한 치매 노인은 2015년에 이미 525만 명, 부산, 울산 인구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こちらの方では、我々認知機能検査を、行う、ブースになります。で我々の方では、iPad、タブレット式の、パソコンを用いて、認知機能検査を行っています。このブースだけで、認知機能検査全部行うのに約50分ぐらい検査を行っています。でこのように、スタッフと、対処さんが1対1で、この、タブレット PC を用いて認知機能検査を行っています。 숫자를 거꾸로 세거나 단어를 외우는 꽤나 까다로운 검사인데요. 퇴직 간호사나 지역의 주부들이 10시간 이상 전문 교육을 받고 1대1 스태프로 나서 검사를 돕습니다. 実際地域に戻って、脳活の脳の活性ですね。そして最終的には自分の健康さをどこまで保ってるかっていうつもりでやっております。 체력 검사와 유전자 검사, 생활 습관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2시간 반 가까운 검사가 이어집니다. 그 결과를 성별과 나이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을 한 후 맞춤형 관리에 들어가죠. 물론 비용은 무료입니다. こういった検査でこういうこともなかなか自分をこ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どんな状態だ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やっぱり自分で把握できないもんですからこういったところを受けてよかったなって思ってますけどたいと思います。はい、それも無料ですからね非常に参加しやすくて。しんどはないですけどやっぱり友達とか肉親で認知症とかなんかやっぱりなってる人間もいますので一度チェックしようかなということで。なんていうか認知症の検査みたいな感じでまだ認知症になる手前なんですけどどんな感じかなと思って参加したんですけどいいことだと思います。 그렇다면 검진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걸까? 지난 2011년 제일 먼저 뇌와 몸 건강 체크를 진행했던 오부시를 찾았습니다. 살롱이라고 불리는 어르신들의 모임이 한창인데요. 매주 이렇게 모여 특별한 운동을 한다고 하네요. 네, 잠시 지켜볼까요?この基本形のステップをやりながらいろんなステップの方法を変えながら脳の活性化を図るためにラダというのがあるわけですね。 글쎄 말로만 들어서는 쉽게 감이 오지를 않는데요.
바닥에 색색깔의 사다리를 펼쳐놓고 한 칸씩 밟고 지나갑니다. 그때 각각의 색깔에 맞는 과제가 주어지죠. 아, 이번에는 빨강이 나오면 사다리 바깥쪽을 밟고 초록이 나오면 박수를 치는 미션입니다. 아이고, 박수는 초록에서 쳐야죠. 네, 이게 간단해 보여도 꽤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손발을 움직여 재빨리 반응해야 합니다. 지켜보던 제작진에게도 직접 한번 해보라고 권하시네요. 아직 젊은 나이에도 한발 떼기가 영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단순히 운동만 할 때보다 뇌 활성도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군요. 今行っている運動はコグニサイズという運動でして頭を使いながら体も動かす活動を行っていただいています。こちらが認知症予防に効果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まして我々が普及を進め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가 개발해 일본 전역에 보급하고 있는 치매 예방책, 일명 코그니사이즈 운동입니다. 사실 여기 모인 분들 모두가 치매 전 단계를 진단받은 어르신들이랍니다. 약 4년 정도 운동을 시행한 결과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40%가 정상을 회복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죠. しりとりでやってってください。はい。じゃあそこからスタート。パチンコ。コマ。 글쎄, 마로 끝나는 말이 뭐가 있을까? 마고. 고마. 마리. 이번엔 리입니다. あとしりとりっていうのは頭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活性化のための野菜だとか乗り物だとか動物だとかいうふうなものを交えて輪になってやっています。 30분 정도 운동을 한 후에는 잠시 멈춰 맥박수를 측정합니다. 개개인의 적당한 운동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それも一番新しいんですけど、私は一番上です。いろいろ他でもスポーツやってますし、いろいろしてるので、多分この中でもついていってると思います。ここへ来てるから、みんなの顔を見てるから楽しくて元気が出てくるんですけど、多分ここへ来てなかったらちょっと寝込んじゃう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ぐらい、そう思います。元気でいられるのはこういう会があるからだと思います。少なくとも現時点で言えるのはきちんと運動プログラムを実施すれば少なくとも一部の認知機能は改善しますし脳の萎縮これも止めることが、ある一定期間はできそうだというところまでは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 검사 결과 다행히 건강한 어르신이라면은 이른바 건강자생지로 불리는 시립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누구나 어느 때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가 있죠. 1回65歳以上が100円、その他が300円、1日平日150人ぐらい、土日100人ぐらい見えております。 단돈 1,000원이면 하루치의 건강을 살 수 있습니다. はい、結構です。はい、体を起こして今度は両足開きます。 프로그램도 꽤나 알찹니다. 전문 트레이너도 3명이나 상주하고 있는데요. 건강 상담부터 운동 지도까지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高齢者の方が機械に慣れ
こういうもう見る特にあっちの筋トレのマシンが向こうにあるんですけども、あれは全く使ったことがない方がほとんどなので行かれないんですよ。でも筋肉って必要じゃないですか。ぜひスタッフが連れて行きます。これをやってください、いいのでぜひやってくださいとかっていうのは積極的に進めてます。 스포츠 센터 한쪽에는 눈길을 끄는 헬스 기구가 있습니다. 글쎄 실내 자전거라고 하기에는 꽤나 독특한데요. こちらのバイクは、6種類、課題がありまして、頭の運動と体の運動2つ一緒にやることによって認知症の予防につなげております。今は数字拾いという問題で、数字が画面にいくつか出てくるので、その中に大きいもんから探して押してくださいとか、小さい順番に押してくださいという問題が出るので、それに合わせて押してもらう感じの。足をまずこきながら画面に問題が出るので、画面の問題を解いて押しながら。なので頭の体操が画面ですね。 두뇌와 몸을 함께 쓰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코그니 사이즈 운동을 실내 자전거의 형태로 옮겨온 건데요. 관절은 쓰면 쓸수록 달아 없어지지만은 근육과 뇌는 쓰면 쓸수록 건강하고 더 젊어집니다. 頭よりね、足の方が疲れる。毎日10時に来ています。帰りは2時半です。これが定時だって僕の。それを20年以上続けてる。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예방의학 관련 연구가 활발합니다. 특히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부산. 치매 전 단계로 불리는 경도 인지 장애 환자들을 위해 운동 처방이 진행 중인데요. 동물원에 가면 사자도 있고 동물원에 가면 보라마도. 담담하게 저는 조금 받아들였어요. 내가 초기니까 그래도 운동하고 잘 정신 좀 차려야 되고 집에서 이제 수학 문제도 좀 풀고요. 어떻게 뭐 한마디라도 내가 운동도 여기서 하는 거 따라서도 하고. 요즘은 내가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나오지. 운동하러 나오고 아침에 일나면 무조건 걸어 다녀요. 나는 무조건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보는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배고파가지고. 그러네. 한 3,000보에서 5,000보는 걸어줘요. 좋아질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생기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코그니 사이즈를 우리식으로 변형한 두드림 복합 운동입니다. 경도인지장애가 크게 세 단계로 나누는데 경도인지 환자의 한 30% 정도는 치매로 진행을 하고 30%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중에 또 한 30-40%는 정상으로 돌아가요.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치매로 진행하는 그 단계 환자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이제 이런 운동이나 여러 가지 복합 운동을 하면 진행이 억제되고 그 단계 유지가 되니까 치매로 안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두드림 복합 운동의 실제 효과는 어떨까요? 각각 110분씩 24주에 걸쳐 뇌와 몸을 함께 쓰는 운동 치료 후 뇌파를 측정해 봤습니다. 그 결과 알츠하이머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인지 기능 저하나 단기 기억력을 측정하는 작업기억, 주로 전두엽 손상에 의한 인지적 통제 기능 저하가 상당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나 인지장애 같은 경우는 기억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운동을 통해서 해마의 용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뇌 손상을, 뇌 위축을 그만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 기능뿐만이 아니라 특히 인지 기능 중에서도 기억 기능을 개선하는데 운동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치료가 예방의학의 해법으로 주목받는 건 단지 치매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파서 못 견디겠었으면 벌써 병원 갔을 텐데 잠잘 때만 꿈속에서 아픈 것 같이 깨요. 그래갖고 MRI 한번 찍어보고 어디가 확실히 아픈지 알아야 수술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라고 그래서 영상학과 찾아간다 하고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다는 68살의 구미옥 씨입니다. 최근 들어 허리와 골반 통증이 부쩍 심해 걷기조차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수술까지 각오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퇴행성 관절염도 없어요. 연세에 비해서 연골이 너무 깨끗해요. 큰 병이 없어요. 지금 보이는 장애나 이런 거에도 거의 문제가 없어요. 이런 데 누르면 아파요? 이쪽 팔은 거의 다 근육이 다 아파요. 예, 여기 누르면 좀 더 아파요. 아프죠. 예. 이거 왜 그러냐면 이 근육이 뭉쳐서 그래요. 네, 저녁에 좀 많이 걸으세요? 아니면은 운동도 안 하는데 거의 운동을 안 해요.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의외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척추도 관절도 아닌 근육이 문제였는데요. 뭘 하는 거구나. 어떻게 하는 약이나 주사 요령이 대신 생기니까 생각지도 그렇게 못한 하면 운동 네, 처방이 그러니까 내려졌죠. 지금 여기 근육 이름을 좀 써놨거든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스트레칭 해주시고 운동 좀 시켜주세요. 쭉 한번 내려와 보실게요. 쭉 한번 펴보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다리 한번 쭉 밀어볼까요? 그때 우리 여기 발 안 골반 쪽이라든지 이제 많이 무너져 있어요. 척추라든지. 일단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근육의 이제 단축된 부분은 늘려주게 되고 느슨한 부분은 이제 강화를 시켜서 이제 통증을 조금 완화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실제로 노년에 호소하는 질병과 통증의 대부분은 근육과 연관돼 있습니다. 근육이 빠지고 약해지면서 뼈와 관절에 무리가 가고 또 근육이 짧아지면 통증이 올 수 있죠.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근감소증 자체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90%가 근육 질환이에요. 50대에는 1시간, 60대에는 2시간, 70세 이상은 3시간 무조건 하루에 운동을 해야 된다. 줄줄 새는 그러한 그러니까 임상적인 진료, 그러니까 치료에 대한 거에만 돈을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그 전에 예방적으로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 질환들, 관절 질환들, 척추 질환들이 발전하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해주면 환자도 좋고 국민들도 행복해지고 그리고 국가적 비용도 훨씬 떨어진다는 겁니다. 운동으로 된다면 당연히 운동해야지. 저는 열심히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는 게 좋으니까. 일본 역시 예방의학 차원에서 일찌감치 운동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고야 인근에 위치한 인구 5만 명의 작은 소도시 다카하마. 고령자가 급증하면서 일본은 지난 2000년부터 개호보험이라는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회 전체가 고령자의 간병과 수발을 함께 책임지는 일본 노후복지의 핵심이죠. 介護保険というのは日本独自の制度でありますけれども、65歳以上の高齢者の方で、介護の支援が必要なお客様に、支援を行き届かせるために、65歳以上の高齢者の当事者ももちろんですけれども、40歳以上の若者もですね、いくばくかのお金を納めさせていただいて、それを要介護状態になられた方々にお使いいただくというような仕組みになっております。ここの筋肉、お腹の筋肉ね、
弱い人もこうなっちゃう。 취지는 좋지만 100조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간병 대상이 되기 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일이 지자체의 주요 과제가 됐는데요. 간호사 자격증을 갖춘 전담 보건사들이 나서 가정 방문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その時々で医療が必要な時には医療、だんだんお年を召してきた時には介護っていうふうにその時々に応じて、支援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ただそこでは、他の、専門職、社会福祉士だったり介護の専門職だったりいろんな職種の方と連携を図りながら私たちはその人市民さんに応じた支援ができるように努めさ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 다카하마는 아이치현 내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곳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고령자 복지 분야에서는 단연 손꼽히는 1등 도시인데요. 글쎄, 시청 한켠에 놓인 저 기계에 그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これがホコタッチの読み取り機です。ここにこのホコタッチをこうかざすことで自分の活動量や、1ヶ月分の、運動量の評価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この、ホコタッチの読み取り機を、市内100カ所以上の健康自生地に設置することで、市内のいろんなところで、自分の、活動量が評価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のと 호코터치의 호코는 보행을 뜻합니다. 일종의 만보기와 비슷한데요. 대형마트 한쪽에 초록색의 건강 자생지 마크가 눈에 띄네요. 이곳에 호코터치를 올려놓으면 즉석에서 자신의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만보기에 기록된 25일간의 운동량을 체크해 보행 속도와 칼로리 소모량까지 정확한 수치로 알려줍니다. 재밌는 건요, 이 기록을 나이로 환산해 보여준다는 건데요. 72歳です、ほぼ。この1ヶ月間の運動が平均して63歳。また年齢的にもね、若く表示されると楽しみです。 마트나 카페, 레스토랑이나 약국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건강자생지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언뜻 슈퍼마켓 같지만 약국인데요. 여기서 간단한 약품과 생필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이곳에도 호코터치 기계가 설치되어 있군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자생지 도장까지 찍어줍니다. 일종의 포인트 카드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생필품을 받을 수 있지요. 今月はそんなに歩いてないからただ自分のために歩いてね健康のために俺はもうなんか欲しいからっつって 현재 다카하마시에 배포된 호코터치 기계는 대략 4,000여 개. 이 중 절반 정도가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외출을 유도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죠. これホコタッチやりながらいろいろ街を歩いてる方なんでお茶買っていただいたりお水買っていただいたりとかそういったお客さんも見えますね。増えていくのは減らすことはできませんので、認知症もそうですし、その健康づくりもそうですが、その予防だとか早期発見だとかっていうことがその悪化であったり重症化を防ぐことになりますので、我々行政としてそういうところに参加をしていただけるような機会づくりをしながら、皆さんがその地域で生き生きと活動していただけるような、そんなことを進めてい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일본의 이런 다양한 예방의학 정책들은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의 자립과 건강장수를 위한 기초연구와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어린이를 위한 소아과가 있듯 별도의 노인과를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요. 호소하는 증상이나 질병은 달라도 노화라는 공통된 원인에서부터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지역과 연계 환자의 빠른 가정 복귀를 돕고 퇴원 후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재활치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一番はナショナルセンターなので研究も臨床も力を入れて行っている臨床だけではなくて研究をしっかり行っていくという機関なので臨床でこういう計測機器ロボットも計測できるんですけど、そうやって定量的な機械で評価をして世に発表していくっていうのがナショナルセンターの役割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一番の違いはそこだと思います。 이곳이 자랑하는 첨단 재활치료 보행 밸런스 훈련 로봇입니다. これ180度のバーチャルスクリーンを映し出して投影している映像になります。これと下のトレッドミルのベルトですね。が同期して画面が動いています。その中でリハビリを行う機器になります。 오르막이 많은 이 지역 특성상 퇴원을 앞두는 환자들이 실제 산책을 하듯이 균형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このようにして坂道の練習を屋内でもできるようなシステムとなっています。それがもし仮に高齢者の健康寿命の延伸に役立つのであれば、ぜひこれは研究で終わることなく、行政事業としてきちんとそれを取り入れていくという流れを作りたいんです。で、そのために我々は事前にもう行政とタイアップした上で研究事業を進め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IT 기술을 예방의학에 접목시키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지원도 열악하고 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지만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일상화된 우리나라라면 뭐 못할 것도 없지 않을까요?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IT 기계를 몸에 착용함으로써 환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또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학적 흐름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마 붐이 일고 정착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은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에 위치한 치매 안심센터를 찾았는데요. 자, 우리 노란 색깔 O 적힌 거 다 들어보세요. O 적힌 거. 자, 요렇게 딱 들어보세요. 자, 2번 똑똑똑 찍는 겁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12주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커다란 VR 안경을 쓴 어르신들이 게임을 하듯 재미있게 수업합니다. 맞네. 기억력과 공간 지각력, 인지력을 높이는 VR 콘텐츠들이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조금은 치매 예방에 안 좋겠나 머리 내훈련이 되니까 이제 이래 뭐 생활에 활력소도 생기고 집에 갈 때는 막 학생이 공부하고 책가방도 집에 가는 게 신난다 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뇌파 검사하고 뭐 하니까 뇌파 이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좋는 것 같아. 웬만한 일이 있으면은 그만 밀어놓고 이거는 꼭 받아야 되겠다 싶어. 다른 것보다. 오른쪽. 더욱이 이런 VR 시장은 앞으로도 4배가량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지루하지 않고 재미가 있어서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올해 69살의 황영애 씨도 요즘 들어 부쩍 심해진 건망증이 신경이 쓰입니다. 치매 한 사람이 앓으면 한 집에 모든 식구들, 자식들 다 골빈감이에요, 골빈감.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요새는 다 맞벌이하고 직장 다니는 회사였는데
다른 거는 째고 짚고 뭐 나수고 이러면 되는데 그거는 치매 그거는 걸리면 걸리는 그날부터 이제 한 집안이 몰살하는 거야. 몰살하는 거. 아이고 이거는 돈이 있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알아보나 어른을 알아보나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그거는 걸리봐야 그 병은. 치밀해야 화초가꾸기가 전부. 온종일 한 공간에 있어도 입 한 번 떼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리 손자는 저러다 게임 박사 될 때 게임을 어찌 잘하는지. 얼마 전 치매안심센터에서 시작한 VR 게임 덕분에 그나마 손주 녀석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역시 이런 기계는 아이들이 훨씬 빠른 모양입니다. 재미도 잡고 건강도 잡고.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손주 녀석이 시키는 대로 왼쪽 오른쪽 이제 제법 재미가 납니다. 오른쪽. 친구 집 가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용히 계시고 웬만하면은 뭐 막대짓거리하게 떠들거나 시끄럽진 않아요. 할머니가 재밌는 거 하고 재밌어 하니까 뿌듯하고 좋아요. 왼쪽. 나도 모르게 마음이 억수로 해피해요. 해피하고 머리에서 무엇이 작동하는 것 같아. 활력소가 생기면서 즐겁거든. 온 사람들이 웃고 손뼉치고 할까이가 잡고 지기 바르고 얼마나 좋아하겠노. 다무마 하루로 살더라도 즐겁게 사는 게 제일이라. 치매 안 걸리고 오래 사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치매 국가 책임제가 국민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인지장애 혹은 인지증이라고 언어를 바꿨어요. 그 치매라고 했을 때 어르신분들이 나 무서워, 나 불안해, 나 안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언어적인 그런 편견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 학자 선생님들도 많은 가중에 이런 치매라는 말도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치매뿐만이 아닙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운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태블릿 PC를 작동시키는 55살의 양혜경 씨. 집안에서 찬찬히 캐릭터를 고르고 마치 게임을 하듯 운동을 하죠. 최근 들어 대사질환 예방을 위해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당뇨는 그때 4년 전에 와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림이 좀 많이 심할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냥 무섭기도 하고 좀 이렇게 당뇨 때문에 이제 뭐 합병증이라든지 뭐 이런 혈관 쪽으로 안 좋을까 싶어서 그런 걱정도 좀 없지 않아 많이 되죠. 밑에 있는 버튼도 한번 눌러볼게요. 당뇨를 비롯한 만성질환은 한 번 걸리면 약을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치료보다 예방에 투자하는 게 100배 이상 효과적이라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운동은 그 자체로 즐거운 일상이 돼야 합니다.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라 그러면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게임을 기반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정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큰 효과보다는 저희가 꾸준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을 활용한 운동 처방의 효과는 각종 논문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12주간 운동을 진행한 결과 단순히 걷는 운동과 비교해 운동과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시각과 청각 자극이 대뇌피질을 활성화시켜 기억력과 집중력, 뇌의 판단력이 높아지고 인지 기능 개선과 치매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하고 같이 뛰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좋아요. 내가 땀을 흘려도 좀 기분이 좋으니까 업이 되니까 뭐 운동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개개인별 맞춤 헬스케어를 넘어 부산 시민 4,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임상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질환과 생활 습관 간의 연관성을 찾는 작업인데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평소 걸으시는 속도대로 한번 걸어가 보실게요. 보폭의 길이라든지 속도, 그다음에 발목의 가동 범위, 그리고 싱글 서포트, 더블 서포트 또는 CI 또는 GA 같은 하지의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서가 장착된 신발을 신고 걷는 것만으로 평상시의 보행 패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5일날 유방암 수술을 하고 7차, 8차쯤 됐을 때부터 발에 통증이 시작됐는데요. 이제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첫발 내디딜 때 가장 통증이 심하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첫발을 탁 내디디면 주저앉을 만큼 심한 통증이 좀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각종 질병과 낙상 위험도까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병원 자체에 한 15,000명, 그리고 부산시 전체에 한 3만 명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 이제 질환별, 그리고 이거를 건강인들하고 비교를 해서 보행 자체의 어떤 건강 인덱스도 만들고, 그리고 질병에 따른 알고리즘을 구축을 해서 부산시와 같이 올해 이제 결과를 마무리할 예정이고, 그것이 아마도 차후에 부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의 또 중요한 그런 어떤 빅데이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예방하고 대처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처음이에요. 올해 이제 보건의료라는 이름으로 우리 시민들의 그 만성 질환이다, 또 건강 지표다, 특정 그 질환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다 뒤진 거예요. 특히 치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동네가 제일 많은지, 그리고 치매의 초기 증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실 모르고서 갔던 거죠.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해야 할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거고, 예방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태어나 성장하고 나이 들고 늙어갑니다. 세상은 그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기술의 진보는 눈이 부시죠. 하지만 그 무엇도 우리의 건강을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 만약 우리 앞에 놓인 시간들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저라면 고민하는 대신 지금 바로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고 걷고 호흡하고 더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처방전이 틀림이 없을 테니까 말이죠. 지금 아프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예전에 건강했던 나의 에너지를 회복하고, 그리고 병과 싸우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증가시키는 것이 우리가 연금을 넣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한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좋은 연금 대책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시황이 늙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전 세계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지 않고 진시황이 직접 갔더라면 진시황 훨씬 더 장수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몸을 많이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꾸 앞으로 들어서 아프다 하고 들어놓 계시면은 더 아프니까 아프지 않게 올해는 잘 시작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밝고 건강한 한 해를 또 맞으시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다짐하고 같이 좋은 나날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